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바로 어디 떠나실 것처럼 이렇게. 반갑습니다. 왠지 느낌이 좀. 느낌이 딱 봐도 이이신데. 네. 일단 좀 앉으시죠. 반갑습니다. 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당나귀와 함께 산티아고 순례길 800km를 완주한 한국판 돈키호테 임택 씨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여행 작가 임택입니다. 당나귀와 함께. 저 이거 본 것 같아요. 어디서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셨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생장 피드포드라는 곳이 이제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지대에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그 산티아고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곳은 옛날 그 야고보 성지거든요. 예, 예. 거기까지 814km예요. 그걸 71일 동안 당나귀와 함께 걸어가지고 71일 동안. 1일 동안 갔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저 궁금한데 왜 당나귀와 함께 가신 거예요? 제가 도서관에 가서 주로 일을 해요. 근데 그날 도서관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니까 밑에 어린이 도서관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동화를 보게 됐는데 현재 그 여행가가 여행기를 어린이의 동화 형식으로 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야,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이 동화로 된 여행기를 좀 써서 아이들에게 여행을 좀 시켜줘 보자. 그래서 그때 이제 당나귀는 이제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동화 소재잖아요. 주인공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제가 주인공이 되면 이상하잖아요. 아 뭔지 알겠네. 그죠? 그게 당나귀였고. 그게 당나귀였습니다. 근데 우리 유재석 씨가 당나귀를 좀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아니 그런 느낌이 드는데 당나귀를 닮은. 예, 굉장히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굉장히 뭐. 굉장히 눈을 쳐다보면 빨려 들어가요. 빨려 들어가고 저는 그럼 당나귀면 우리 조셉은 혹시 어떤 동물? 근데 그 당나귀가 양배추를 굉장히 잘 먹어요. 수분이 구강이 맞아. 맞네. 네. 옛날에 양배추 맞아요. 예, 제가 이제 양배추였습니다. 네, 양배추. 네. 아니 근데 그 당나귀는 어디서 이렇게 데려가신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당나귀와 함께 제주 올레길을 걸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올레길은 이제 자갈이 많아가지고 당나귀가 못 걸어요. 아 자갈밭은 잘 못 걸어요? 네, 계단도 못 올라가요. 아 그래요? 네, 평지만 걸어야 되는데 어느 날 이 산티아고 까미노에 대한 사진을 봤는데 당나귀가 걸어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건 당나귀가 갈 수 있는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당나귀 농장에 가서 3년 전부터 이렇게 연습도 하고 뭐 이렇게 교육도 받고 그랬는데 가져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고 당나귀를 비행기에다 싣고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엄청나게 이제 걱정을 하다가 제가 프랑스하고 스페인에다가 백방으로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농장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훈련된 당나귀가 있는데 너에게 빌려주겠다. 아. 아무래도 이제 동화를 쓴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돈키호테라는 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렇죠. 동화잖아요. 이야기니까. 이야기잖아요. 네. 또 제 이름이 택이잖아요. 임택. 근데 돈키호테가 끝자만 바꾸면 돈키호택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원래는 돈 키호테거든요. 예. 키호테 아저씨인데 영어로 하니까 돈키는 당나귀잖아요. 당나귀. 호택은 이름이고. 그래서 저는 임택이니까 너는 호택이야. 좋네요. 근데 동키 호택. 돈키호텍. 네. 네. 그 걷기 시작을 하는데 길을 걸을 때는 뭘 먹이면 안 되거든요. 좀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얘가 풀을 먹고 있으면 그게 너무 이쁜 거야. 어린아이가 밥을 먹는 거 보듯이. 맛있게 먹는다. 가다가 일을 하든 말든 멀리서 내가 보고 맛있는 게 보이면 내가 서버려요. 그리고 그걸 끌고 가서 먹이는 거니까 친해졌죠. 말은 안 들어. 아 그런데도 말은 안 돼. 아니, 말은 절대 안 들어. 사랑하는 것과 말 잘 듣는 건 달라. 이 자식 똑같아요. 똑같아. 애 키우는 거 아니 근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얘가 진짜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있죠. 한 3분의 2 정도, 한 50일 정도 지나니까 얘가 나를 의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바람이 막 불면 굉장히 추워. 얼마나 죽겠어요. 그럼 둘이 딱 껴안고 있어요. 껴안고 있으면 저는 따뜻하고 이놈도 기분이 좋아. 그래가지고 눈을 탁 감고 제 품에서 가만히 있어요. 거기는 산티아고 길은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날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요? 예,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그래서 그 당나귀가 나에게는 어느 시점부터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이제 사람은 개인기고 강아지는 이제 개경기라고 해서 뭐 손 앉아 일어서 막 이런 거 하면 있잖아요. 기술들이. 네. 당나귀도 뭐 계단기 같은 게 있습니까? 아 이거 근데 방송에서 해도 되나 모르겠네. 이 저기 계단기가 있어요. 있어요? 확실한 게 있는데 똥 쌀 때 일단 특별해요. 이 오방떡만한 똥을 하늘로 날려요. 얘는 하늘로 날려. 따다다다닥 날리는데 미사일 쏘듯이요. 떨어질 때는 그게 또 빠박 되고 떨어져요. 근데 그걸 개인기라고 하기에는 그냥 어떤 배변의 방법인 거 아닙니까? 뭐. 그리고 전 예전에 어디 봤는데 막 윗 입술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웃는다 그러더라고요, 당나귀가. 그놈이 웃을 때는 입술로 웃어요. 막 그리고 막 웃더라고요, 막 이렇게. 네. 이게 기분 좋을 때도 하고 간지러울 때도 하고. 제 주변에도 그 순례자 얘기를 갔다 오신 분들이 좀 계세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 참 어떤 느낌일까 참 궁금하긴 해요. 좀 특별하죠. 그 길 자체가 2000년 된 그런 길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순례자들에 대한 그 마을 사람들의 자세가 순례자 중심으로 딱 돼 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길을 잘못 가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그 길은 잘못 들었노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베란다나 이런 데서 빨래 널다가 잘못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산티아고 길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세요. 막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신의 소리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신의 네, 소리다. 하늘에서 들리니까. 그래서 아니 사실 저는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보면서 저기를 이렇게 걷는 분들은 어떤 사연들이 좀 있으실까? 어떤 이유로 좀 그 길을 걸으신다는 얘기를 좀 들으셨는지. 거기 걸으시는 분들에게 당신은 여기 왜 왔습니까? 물어보는 건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거기를 걷다 보니까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27살 먹은 브라질에서 온 페드로라는 청년이 있는데 네. 와, 이 청년은요. 그 까미노 길을 총 걸어가는 예산이 60유로야. 그 35일 동안 걸어야 되는데 예산이 7만 원이에요. 7만 원이요? 네. 그거 됩니까? 괜찮습니까? 텐트를 치고 자고 그 친구는 매일 같은 것만 먹어요. 그래서 파스타를 갖다가 딱 꺾어가지고 물에 넣고 끓이고 거기다가 참치 6개짜리 캔이 있어요. 그걸 하나 털어놓고 그걸로 매 식기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뭔가 자기의 추억도 남기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도 여행할 수 할 수 있다라는 있다. 걸 보여주러 온 거죠. 이야. Te vi por mi ventana, llegando a casa con flores de colores. Corrí hacia 마지막 목적지가 이게 대성당이라고 하던데 De pronto abrí 그 순간에 좀 심정이 좀 어떠신지요? no estabas. 여기 도착을 하면 내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그냥 걱정이 생겼어요. 뭐냐면 당나귀 주인이 거기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호태기를 거기서 남겨줘야 되는데 네, 네. 이 호태기랑 헤어지는 것 자체가 아이고. 상상이 안 네, 네. 가요. 한 3, 4일 전부터 걔랑 헤어지는 거 생각을 어. 하면 막 눈물이 나. 그래서 야 당나귀 주인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들어와서 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러세요? 다행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더 가졌고 그 마을로 내려와가지고 거기에서 기다렸더니 한두 시간 만에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얘기하다 헤어졌는데 당나귀를 딱 남겨주는 순간에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 70일간의 그 우정이 내 우정. 호텔기는 어떻게 해요? 좀 가다가 갑자기 팍 하더니 돌아서 막 아 그랬으면 좋은데 뒤도 안 돌아보고 내 마음이 걔 마음은 아니야. 자식하고 똑같아. 그냥 가요? 호텔 그냥 매정하게 가더라고. 아니 그 이후로는 그 저 호텔기에 뭐 저기 근황이나, 뭐 근황이나 이런 거 아, 잘 모르- 자주 와요. 그 영상이 막 와요. 그래서 잘 있구나 싶고 그 마을에서는 저기 영웅이 됐대요. 그 마을에 산티아고 길을 걸은 사람도 없고 동물도 없는데 최초가 나와서 뭐 동상 세운다는 얘기도 나오고. 진짜요? 네. 와.
아니 근데 작가님은 이제 평범하지 않은 그 여행을 주로 하시는데 원래는 어떤 일을 좀 하셨습니까? 제가 그 대학교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22개월 근무하다가 이제 근무를 마치고 지금까지 취직을 해본 적이 없이 22개월이요? 22개월. 뭐가 좀 제일 안 맞으셨어요 직장 생활하고? 의자에 궁뎅이 붙이고 앉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저 똑같아요. 못 있어요. 10분 이상 못 있어요. 저 5분도 못 있어요.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경제적으로 안정된 50살이 되면 여행 작가로 살겠다. 네. 이런 얘기를 30대 때부터 얘기를 하셨다고.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내가 지금부터 우리 집안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내 모든 전력을 다 할 테니까 나이 50이 되면 내가 여행 작가에 가는 길을 지지해줘. 그랬더니 우리 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의 나이에 나이 50은 올 수 없는 뭔지 한 날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제 가정을 위해서 그래도, 살아야겠다. 정신 차렸구나.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 뭐 이렇게 아이템이 있으면 그걸 수입해가지고 그걸 국내에다 팔고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어떤 거를? 예를 들면 아실라는지 모르겠는데 소금 등으로 만든 그 등이 있어요. 알아. 그거 소금등 혀 대면 짜요, 진짜. 소금인데 짜죠. 그러니까 근데 집에 저는 그래서 그냥 이름이 소금등인 줄 알았는데 예. 짜더라고. 그래서 네. 야, 이거 뭐야? 내 진짜 소금등. 맞아요. 그거 대박 났습니까? 그때까지 계속 까먹고 집도 담보 잡히고 막 이러다가 그거 한 방으로 인생 역전시켜버려요. 그 당시 막 빚이 있고 그랬는데 그걸 다 그걸로 한 방에. 한 방에 그냥 몇 개월 만에 끝내버려요. 야. 그또 뭐 혹시 뭐 수입하신 것도 뭐 없습니까? 보석 비누라는 게 또 있어요. 보석 비누? 보석 비누인데 보석처럼 너무 아름다운 비누가 질은 별로 안 좋은데 그 비주얼만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수입해다가 또 팔기도 하고 그건 또 어떻게 됐어요? 그거를 해서 이제 굉장한 위기가 왔고 이게 사업이라는 게 그렇더라고 또. 네. 보석 비누로 약간 내리막을 걷다가 소금 등으로 한 방에. 한 방에 진짜 50살에 여행 작가로 전업을 하셨는데 가족들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3년 전까지만 해도 반응이 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이 바닥을 치고 있었으니까. 이제 소금 등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인생 역전을 이뤘잖아요. 네네. 다 이룬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보셨나 봐요, 진짜. 다 이룬 거예요. 집도 집도 사시고. 그러니까 소금등 상가도 상가도 사셨다. 아니 저게 대박이라셨네. 작가님 소금 등이 뭐 초대박이나. 초대박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갈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누구도 안 말리지. 그래서 처가 가라. 당신의 길을 가라. 아주 해줬고. 근데 이때 또 운명처럼 우리 딸이 항공사를 들어간 거예요. 이 항공사 부모는 맞아요. 그 약간의 혜택이 많아요. 베네핏이 있잖아요. 베네핏이. 네. 엄청나더라고요. 베네핏이 거의 항공료 한 10%만 내면 되나요? 딩동댕.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 여행 가기 너무 좋으신. 아주 그- 여행가로의 그냥 그 고속도로를 쫙 놔준 거죠. 그러니까 이 딸이. 당신 이렇게 사세요. 네. 거의 모든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지네요. 아니 근데 작가님이 마을 버스를 타고 세계여행. 근데 그 뭐예요? 이거 저 얘기 들은 적 있거든요. 예. 저는 잘 몰라서 그러면 그 마을버스를 혼자 운행을 하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50에 여행 작가 선언을 하고 모든 걸 놓고 이제 길로 들어섰는데 2년 동안 백수 생활을 하게 돼요. 이게 잘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2년 정도 되니까 사람이 우울증이 와요. 약간 그 상실감. 그래가지고 매일 뒷동산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뒷동산 올라갔다 내려오다 언덕 위에 앉아 있는데 언덕으로 올라오는 마을 버스를 보게 된 거예요. 힘겹게 올라오잖아요.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나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여행 작가가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 마을 버스의 인생을 보세요. 정해진 길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뱅글뱅글 돌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렇죠. 그러면 너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굴레를 끊고 한번 세계 일주라고 하는 것에 도전해보자. 그래서 3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그것도 폐차 6개월을 남겨놨어요. 완전 똥차야, 똥차. 이제 저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버스를 가지고 세계 일주를 하게 된 거죠. 요게 이제 얼마 주고 사셨어요 버스를? 960만 원을 주고 샀고 네. 싸게 샀죠. 그리고 수리를 했어요. 왜 뒤에 잠자리도 좀 만들어야 되고. 해야죠. 그리고 이제 차가 너무 노화되니까 부속도 많이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700 정도 들어서 여행을 떠난 거죠. 근데 그 어떻게 실어요? 그
비행기에 실어. 아니 그래 배에다 배에다 실어야죠. 배에다 실어서 보내고. 예. 맞. 세계 일주한데 한 총 배로 22개월 걸렸어요. 20예? 22개월. 22개월이요? 아니 1년이면 올 줄 알았어요. 아니 1년도 22개월을 예. 그동안에 가족분들도 안 만나 싶겠네요. 중간에 딸이 결혼 날짜를 잡고 예식장까지 이걸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지구 어딘가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손은 잡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와가지고 딸 결혼시키고 또 나갔죠. 불가리아 길에다 차 세워놓고 주차를 불가리아 길에다 하시고 불게 길거리에 내놓고 근데 정말 저기 잠깐 뵀지만 얼굴에도 그런 게 나타나면 참 즐겁게 사시는 뭐 저희가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도 얼굴에 그 천진난만함이 좀 살짝 비치면서 아니 그 세계 여행을 하면서 세계 각국 중에 여긴 편했다 그런 나라와 여기는 좀 힘들었다 하는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요? 의외로 남미가 굉장히 쉬웠어요. 남미가 사람들이 굉장히 그 친절하게 많이 해줬고 어려웠던 나라는 이제 그 스위스 들어갈 때 스위스는 이제 EC 회원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입국 심사라는 걸 하는데 제가 불법 운전을 하고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무슨 우리나라는 15인승까지는 일종 보통으로 그렇죠. 되는데 외국은 8인승 이상은 무조건 대형 버스면허를 따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걸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그 스위스는 벌금이 엄청 센 거예요. 그리고 이 불법 운전은 형을 살아요. 잠깐 형사실 뻔한 거예요? 네, 그 재판을 받아야 돼요 현장에서. 우와! 아까 현장에서요? 네, 이제 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만히 보니까 그 독일하고 스위스하고 국경 사무실을 같이 써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차가 지금 독일에 있냐 스위스에 있냐 물어봤더니 자기들끼리 막 의논하더니 이 왼쪽 바퀴 2개는 스위스 같은데 나머지는 독일 같대.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불법 운전을 해도 독일에서 하고 왔지 너희한테 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때 그거 맞는 거 같아. 지들끼리 독일 사람 막 얘기를 하더니 영화가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다. 그 사건이 독일로 송치가 된 거예요. 근데 독일은 벌금이 그 스위스의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3분의 1 줄었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독일의 항구로 들어왔거든요. 독일 항구에서 시크릿 체크를 할 때 오케이해서 도장을 받아갖고 나왔는데 이 잘못을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독일 경찰 니네가 잘못해서 가지고 내가 이 스케줄에 빵꾸가 나가지고 내가 엄청난 피해를 보겠다고 막 주장을 했죠. 그래서 무죄를 받았어요. 야, 이 영화. 뭐저 치열한 법적 공방이 그래서 벌어졌네요. 예, 무죄. 그때 한국을 또 들어오게 돼요. 다시 면허를 따기 예, 위해서. 그래서 그때 비행기표를 타고 들어와서 5일 만에 대형 버스 면허를 따가지고 8일 만에 출국을 해서 그 버스를 몰고 다닌 거죠. 영화다, 이거. 야 그걸 나 같으면 거기서 아유 더 이상은 못 하겠다. 철수. 지나고 나니까 아찔한 일은 너무 많아요. 왜냐면 이게 그 안데스 산맥은 절벽이잖아요. 네. 길이 1차선이에요. 1차선도 좁은 1차선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은 천길 낭떠러지죠. 그러니까. 왼쪽은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잘 가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 그런데요. 그때 이제 조수가 반드시 필요해. 버스는 왼쪽에서 운전을 하면 나는 봐주는 거죠, 절벽에 길을 좀. 있는데 내 느낌이 오른쪽 밖에는 절벽 밖에 나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상대적으로 느낌이. 예. 근데 얘가 고소공포증까지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기절해요. 이제 그런 데를 이제 다니고. 와, 진짜 아찔하겠다. 근데 처음에는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속도를 내게 돼. 익숙해지면 막 달리는 거. 대단하죠. 잠깐. 아니 저기 보니까 세계 여행 그냥 막 무대 보러 아니 그냥 무대 보러 그냥 네, 이제 우리 작가님을 오늘 이제 뵈면서 드는 생각은 작가님은 늘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좀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뭔가 자꾸 하고 싶은 게 있고 저걸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뭔가 그럼요. 이 인생에 좀 활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도 좀 작가님 얘기하신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자꾸 뭔가 도전을 하고 너도 한번 해봐라.
이게 이 버스는 시속 60km 이상 못 달려요. 그게 이제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속 60km는 못 달리게 장치를 해놨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풀고 나갔는데 그걸 풀었다고 해도 당장 시속 60km 이상을 달리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평생을 시속 60km 가다 서다 이런 인생을 보내온 버스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못 달리더라고요. 속도를 높일 때마다 엄청난 고통이 따라요. 이 버스가 엔진에서 막 그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기고 계속 도전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큰 대형 버스가 우리 차를 씩 이렇게 추월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가 나가지고 좀 따라가 볼까? 시속 80km, 90km, 100km 이렇게 갔는데 차가 붙어가는 거예요. 밟으면서 이 차가 또 어떻게 되지 않을까? 바퀴가 튀어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전혀 그거는 이제 뭐 기후에 불과했고 그래가지고 120km로 그 차를 추월해 버렸어요. 우리는 다 자신의 한계를 자기가 설정하잖아요. 난 이래서 못해, 난 저래서 못해 막 그러면서 자기 한계를 자기가 정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도전하지 않잖아요. 그거를 깨라고 떠난 여행이거든요. 근데 이 마을버스가 그거를 깨가지고 하는 그 순간에 그 희열은 말도 못한 거예요. 이 여행을 떠난 것에 대한 충분한 표현을 거기서 그 1, 2분 사이에 다 해버린 거죠. 그 다음부터는 여행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 그 불신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린 거죠. Mis caricias, tus caricias que se tejen entre sí. Cómo contrasta el color de tu piel con mi piel. Se vuelve el cuento fantasía.